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 자산가, 자본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85% 수익률과 어느새 1억 5천만 원 수익까지 올라왔고 국내 계좌는 74% 수익률과 87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600만 원 수익까지 총 2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으로 하락하나 싶었는데 어제도 결국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또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S&P 500 기준으로 바라보면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벌써 24번이나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인데요. 말 그대로 강세장 속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신고가 경신 속도라면 올해 약 61회 정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약 60회 정도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극히 드문 대형 강세장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대비도 해둬야겠죠. 올해 5월 22일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루한 장세가 지속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바라보자면 생각보다 올해 덜 오를 수도 있다고 그 대비 각오도 어느 정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측은 무의미하죠. 그러니 60회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땡큐, 생각보다 덜 오르면 웅집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금일 맵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초록초록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는 전기 트럭 세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무려 6.7%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 트럭인 세미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뜬 건데요. 그동안 배터리 문제로 인해 이 세미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2026년 고객 인도를 위해 공장 건설을 하고 있고 현재 최종 목표 생산으로 연간 5만 대로 발표하고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차트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죠. AI에 대한 기대감, 전기 트럭 세미 기대감, FSD 자율주행 기대감, 저가 모델 출시 기대감, 로봇 택시 기대감 등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정된 이익 없이 어떤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을 사실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스윙 투자는 아쉽지만 째려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혁신 기업인 만큼 이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이익,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다음 소식으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발언입니다. 핵심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면 4월 CPI 데이터를 통해 2%를 향한 물가 둔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긴축 완화를 위해선 몇 개월 더 추가적인 둔화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둔화 데이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반등한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으로 3, 4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 환경에 대한 변수는 급격한 고용시장 악화다 라는 발언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한 발언은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증시에 매우 큰 호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부터 외쳐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라고 외쳐오고 있는데 다행히 윌러 연준 이사는 현재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로리 메스턴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역시나 핵심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1월부터 3월까지 둔화를 멈췄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4월 CPI는 좋은 소식이었다. 다만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해 말하기엔 현재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현재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리스크가 없다. 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화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전에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둔화될 수 있지만 경제가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좀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즉 금리를 더욱더 오래 유지할 것이다로 연결되죠. 또한 실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화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죠.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금리를 내린다? 이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느냐를 봐야 하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중요하죠? 네, 오늘 밤 시장이 끝난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 구매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엔비디아는 너네 아무나 이겨라 라는 전략으로 골드러시 시대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즉 삽을 팔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더욱더 독보적이 되어가고 매출 역시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만 올해 벌써 93% 상승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더 상승하면 전체적인 AI 강세장이 지속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동안 못 오른 종목들의 키맞추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하느냐, 바로 향후 가이던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왜? 매출과 EPS는 당연히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향후 가이던스가 얼마나 더 예상보다도 폭발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요. 몇 달 전 엔비디아는 블랙웰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현재 H100, H200 주문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신제품 출시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이슈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음으로 웅줍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매출 증가율이 이제 슬슬 둔화된다 라는 데이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이 증가하겠지만 증가율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올해만 벌써 93% 상승해서 제 USD 계좌를 급등시켜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밤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승하면 계좌 상승을 즐기고 떨어지면 웅줍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점,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숲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식시장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S&P 500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면 됩니다. 최근 10년 넘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문제없이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금리 인상 시기 때도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정상적인 내림이었고 2018년 미중무역 전쟁 때도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정상적인 내림이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땐 진짜 세계가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양적 완화를 통해 위기를 막았고 정상적인 내림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2022년 역시 러시아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내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색선이 장기 우상향 추세입니다. 이 장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S&P 500 주식의 80% 기업들이 다시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온 모습을 아래 하늘색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형적인 약세장 이후 강세장 사이클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강세장 초기 신호로 볼 수 있고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61개월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는 19개월 강세장을 보내고 있으니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동성 폭풍을 불러오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강아지 산책 비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경제, GDP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이를 따라가는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변동성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내림이 있을 때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실제 차트에 적용시켜보면 약세장은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 중 저 오질 구간에서 크게 베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공한 투자자들은 항상 저 웅줍 구간에서 크게 베팅합니다. 즉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 웅줍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기회를 잡을 준비라 함은 코로나 폭락을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하고 2022년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기회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공부, 마인드셋, 투자 가치관이 준비되어야 하고 두 번째 준비는 바로 현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폭락이 웅줍 기회로 보이는 것이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폭락이 기회로 보이겠습니까?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고통으로 여겨지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 하느냐?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매년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더라도 30년 동안 약 10배 상승한 S&P 500입니다. 인플레이션 적용을 안 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돈풀기로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 30년 동안 마이너스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995년 당시의 1억은 지금 그대로 숫자는 1억이겠지만 실질 구매력은 최소 4,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전 그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웅덩이에서 바꿔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 패턴, 사이클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금 계속 불려주고 있는 오즈릉주 투자 방식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 자산가, 자본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10%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0%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과 주식, 금, 채권, 비트코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서 평생토록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고 이걸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끈기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 여유를 꿈꾸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하기만 하셔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점점 더 정보 과부하로 인해 단기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바로 돈 쓸 때 그 필요한 만큼만 매도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아주 조금 들고 있는 현금으로 가시거나 주식을 조금 매도해서 다녀오는 겁니다. 자동차를 바꿔야 한다? 주식을 조금 매도해서 바꾸는 겁니다. 써야 할 만큼만 써서 매도하는 것이고 쓰지 않는 돈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 은, 채권 등 여러분이 공부하고 확신을 얻는 종목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넣어두고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미국 지수 2배 레버리지로 정했고 현재 3년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자산은 2억 2천만 원 더 불어나 있습니다. 3년 동안 돈이 스스로 일해서 2억 2천만 원이나 벌어다 준 겁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해보면 1년에 7,300만 원 벌어준 꼴입니다. 엄청난 연봉이 새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한 달로 환산해보면 한 달에 611만 원 자본소득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자본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뛰어넘게 만들면 경제적 자유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매월 611만 원씩 늘어났을까요? 아니죠. 2022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7,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투자로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3년 동안 보유해서 2억 2천만 원 수익을 얻기 위해 중간에 마이너스 7,100만 원 손실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수까지 해야 하기에 투자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고 1000명 중 999명은 나가 떨어지고 단 한 명만 성공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 한 명이 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지속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